코카콜라 캔과 일반 가정용 건전지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자석이 아침 시리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횡단보도 버튼은 실제로 작동할까요? 아니면 그냥 쓸모없는 장식일까요? 저 USB의 기호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질문이나 이와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알아보고 싶어요. 함께 알아봅시다. 코카콜라 캔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콜라캔을 부식성이 강한 알카리성 용액에 담가 볼게요. 가수분해라는 과정을 통해 알루미늄이 녹아내리고 캔 내부에 플라스틱 라이너가 보입니다. 이는 폴리머 또는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지며 캔의 알루미늄 벽과 산성이 강한 소다 사이에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요. 널리 알려진 속설과는 달리 가정용 건전지에는 실제로 액체가 들어있지 않고 실수로 건전지를 뜯어도 유독성 액체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전지는 전기화학 셀로 만들어진 건전지예요. 이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요. 대형 배터리일수록 내부에 작은 셀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테슬라 차량 배터리도 여러 개의 소형 셀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개의 셀을 결합하면 필요한 전압을 쉽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칫솔은 다양한 색상의 칫솔모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보기만 좋은 건 아니에요. 보통 파란색인 칫솔모에는 기능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칫솔 표시기라고 하는데 칫솔을 사용하면서 색이 바래져요. 미국 치과협회에서는 칫솔을 1년에 최소 4번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칫솔모의 색이 옅어지면 칫솔을 교체할 시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과자 한 팩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다는데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것은 평평하고 어떤 것은 윤기가 있죠. 단순히 미적 감각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일부 칩에 있는 선의 주된 목적은 향신료와 조미료의 분배를 돕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칩의 맛을 치즈처럼 만드는 모든 물질은 대부분 선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은 칩을 더 바삭하게 만들죠. 의외일 수 있지만 일부 아침 시리얼은 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세한 분말 형태의 철분이 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첨가된 철분으로 인해 시리얼 플레이크는 자석에 달라붙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소 놀랍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시리얼의 철분 함량은 미미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아요. 젤펜의 투명한 액체를 잉크 팔로워 또는 스토퍼 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펜의 젤에는 폴리머 용액에 용해된 안료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스토퍼액의 주요 역할은 젤이 증발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이에요. 이 투명한 액체가 없으면 젤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액은 항상 한 위치에 머물러 젤과 함께 녹지 않아요. 뒤로 이동하거나 펜 밖으로 흘러내리지도 않고요. 뉴욕의 많은 횡단보도 버튼은 플라시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말 그대로 아무 동작도 하지 않아요. 원래 이 버튼은 1964년에 도입된 후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신호등은 교통 흐름의 실제 요구에 따라 프로그래밍된 신호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버튼은 왜 존재할까요? 단순한 심리적 트릭일 뿐인데 마치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영화관 좌석이 거의 항상 빨간색인 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선택은 무작위가 아니라 시각 과학의 뿌리를 둔 전략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빨간색 빛의 파장이 더 길다는 거예요. 즉 저조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색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영화가 시작되면 관객이 화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선택은 방해 요소를 최소화해서 시청 경험을 향상시켜요. 과속 방지턱은 보행자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량의 끊임없는 가속과 감속으로 인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과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가짜 과속 방지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 그려진 착시 현상이에요. 운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과속 방지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평평해요. 당국은 이 방법을 통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운전자의 속도를 늦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병은 항상 액체와 뚜껑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도록 채워져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산화탄소는 병이 가열되면 팽창할 수 있는 기체예요. 병에 틈이 없으면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병이 깨질 수 있어요. 또한 음료를 따를 때 가스가 기포의 형태로 빠져나가 음료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틈새는 이 문제에도 도움이 돼요. 삼지창처럼 생긴 USB 심볼은 그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삼지창을 형상화한 것으로 힘과 적응력을 상징한다는 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설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 심볼을 디자인했다고 주장한 한 남성은 연결성을 상징한다고 주장했어요. 큰 원은 컴퓨터를 상징하고 원, 삼각형, 사각형 등 연결된 도형은 서로 다른 출력을 나타냅니다. 테니스 라켓의 디자인에는 목 부분이라는 게 있죠. 라켓 헤드 아래에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공을 보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기를 통과시켜 라켓의 공기역학을 개선해요. 스윙 시 공기 저항을 크게 줄여주죠. 테니스 코트에 대해 말하자면 테니스 코트는 일반적으로 남북 방향으로 지어집니다. 이는 경기 중 태양의 위치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어느 선수도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줘요. 트램의 가공선을 자세히 보면 접촉선이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앞뒤로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모든 트램의 지붕에 팬더그래프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팬더그래프의 윗부분은 가공선에 의해 서서히 마모되어 결국 교체해야 합니다. 전선을 고르게 마모시키기 위해 전선은 트램의 경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설치되지 않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설치돼요. 트램이 움직이면 팬터그래프가 와이어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균일하게 마모됩니다. 원뿔 모양의 워터쿨러 컵을 보셨나요? 이 컵은 사용자가 컵을 내려놓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책상 위 각종 전자기기 주변에서 물을 흘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또한 원뿔형 컵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의 양이 적어 낭비가 적고 비효율 효율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물을 빨리 마시고 컵을 즉시 폐기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에도 도움이 돼요. 대부분의 여행 가방에는 2개의 지퍼가 있는데 지퍼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선 하나의 지퍼가 고장나면 다른 지퍼로 여행 가방을 닫아둘 수 있습니다. 또한 지퍼가 2개면 여행 가방을 완전히 열지 않고도 여행 가방의 작은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2지퍼를 자물쇠로 연결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일부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측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유가 상하면 보통 용기 내부에서 부풀어 오르고 고압이 쌓이게 돼요. 이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와 용기가 터지는 걸 방지합니다. 또한 우유를 얼리면 다른 액체와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다시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와 냉동실 안에서 용기가 터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가짜 주머니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셨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의류 품목의 특정 재단이나 모양이 있는 경우 주머니로 인해 상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이미 매장에 진열된 상품의 모양이 변할 수 있거든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주요 부위의 주머니를 없애는 거죠. 게다가 가짜 주머니는 분명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고요. 보온병은 사실 커피를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 발명된 게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과학자가 화학물질을 안정된 온도로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원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는 2개의 병을 가져다가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그 사이에 공기를 진공이 되도록 빨아들였어요.